여태까지 뭐 전부 다 뭐 반도체는 뭐 안 가는 장이다. 뭐 이제 슈퍼사이클 끝났다. 이렇게 많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믿는 것은 제가 끊임없이 무료 방송에서 알려줬지만 어떻게 한다? 반도체는 가는 장이다. 김은수 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걸 보면 LX세미콘이 구동 칩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DDI라고 그래갖고 OLED 구동 칩 만들어서 어디다 납품하냐 하면 LG 그죠? LG 디스플레이에다가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대직은 전기차고요. 여기도 LX세미콘 134% 들고 있고 여기 또 있나요? 여기도 LX세미콘이 있고요. 사람마다 틀리지만 어쨌든 반도체가 수출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 과거에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가서도 반도체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걸 찾아보셔도 좋고요. 또 한번 투고에서 한번 그 오후 4시부터 광명진 의원님도 어서 오세요. 오후 4시부터 반도체에 대한 거를 이미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제 성장률은 좀 반도체가 1등 수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럼 반도체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나? 그죠?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반도체는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대신 2022년 장이 별나무 친구님 어서 오시고요. 새로 오신 분들이 오셨는데 반도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2022년 전망은 어떨지 같이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리지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수임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이제 뭐 시장은 뭐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으니까 사전 신청, 또 이번에 특별 혜택이 또 있는가 본데요.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너스도 있는가 보던데. 자, 오늘 2022년을 위해서 인내야 배짱님도 어서 오시고요. 저는 뭐 알다시피 뭐 똑같이 같이 투자를 하면서 더군다나 그 뭐죠? 추세 추정으로다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죠. 모바일님도 어서 오세요. 자, 시장 상황을 잠깐 보면요. 삼성이 지금 중국의 시안 공장에 낸드 플래시가 있는데 1, 2 공장 봉쇄령에서 50% 생산이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초주리님도 독수리처럼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제 반도체가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가 이번에 인텔의 랜드를 인수하면서 이제 랜드 플래시도 얼마를 차지하냐면 20%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본의 그 도시바의 일부 인수, 랜드 플래시 또 인텔 걸 인수, 자기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독점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에다 동의를 해야만 통과했을 때 조건부 동의를 했는데 참 이거 뭐 다른 거는 괜찮은데 뭐 자기네가 뭘 도와주라고 이렇게 나온 게 있죠.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S 제품 생산량을 늘려야 되고 스트레이트 드라이브 제품은 승인할 기준 입사안에 평균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없으며 뭐 여러 가지 경쟁사 경제하는 배제 뭐 같은 조건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이 걸린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눈이 있고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이제 반도체와 관계된 것이 내년에 그 정부가 자율차 규제 혁신 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22년 내년에 레벨 3 자율차에 대해 자율주행차의 출시를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비상시에 운전자가 개입하는 레벨 3입니다. 레벨 4는 비상시에도 운전자가 개입 안 하고 시스템이 알아서 대응하는 전략을 가는 것이 레벨 4고요. 레벨 5까지 나와서 완전 자동화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고요. 레벨 2027년 초심자의 마음도 어서 오시고 2027년이면 레벨 4로 자율차의 상용화를 가겠다.
이렇게 로드맵을 발표해서 이걸 왜 발표하냐? 자율차가 내년 출시되기면 원래 금년 7월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었거든요. 1년 늦어진 겁니다. 이거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험 처리라든지 책임 소재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이런 것이 법적인 규제가 돼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약 사고 나면 그걸 누가 책임질까요? 그러면 제조물 책임인가요? 아니면 운전자 책임인가요? 아니면 그죠 차주의 책임인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같이 투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죠? 이런 문제가 아마 이번에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리나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내년 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그걸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료 회원들의 이제 수익률이 실제, 요건 이제 반도체도 여기 들어가 있죠. LX 세미콘. 오늘도 올라갔죠. 134% 아니지만 7,800. 아까도 전문가님 이번 달 수익이 장난 아니게 큽니다. 역대 최고로 수익을 냈다고 그래요. 사람마다 틀려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수익을 못 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리베로님도 어서 오시고요. 엄청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역대 반도체가 이분은 특히 반도체가 많아요. 종류별로. 그래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안 샀습니다. 우리는. 죄송하네요. 아까 삼성전자 얘기 나왔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우리는 안 샀습니다. 자, 그래서 에렉세미컨이 이렇게 이 사람도 지금 95%가 나와 있고요. 오늘은 반도체에도 올라갔지만 그동안에 조정받던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보물단지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11월 수출 역시 600억 달러 돌파하면서 상당히 좋은데 반도체가 1등으로 가고 있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반도체를 사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나와서 반도체 이제 잠깐만요. 이걸 틀질 않았네. 저거 한번 틀어줄게요. 방송 시작을 유튜브를 안 틀었어요. 자. 그죠? 유튜브를 안 틀었네. 정신없이 나가다 보니까. 짧은 시간, 1시간에 뭘 다 해야 돼서. 자, 그래서, 오늘 시작은, 2022년 전망, 이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소부장 기업에 주목하라 이런 얘기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반도체가 여태까지 전부 다 반도체는 안 가는 장이다. 이제 슈퍼사이클 끝났다. 이렇게 많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믿는 것은 제가 끊임없이 무료 방송에서 알려줬지만 어떻게 한다? 반도체는 가는 장이다. 김은수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걸 보면 LX세미콘이 구동 칩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DDI라고 그래갖고 OLED 구동 칩 만들어서 어디다 납품하냐 하면 LG 그죠? LG 디스플레이에다가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대직은 전기차고요. 여기도 LX세미콘 134% 들고 있고 여기 또 있나요? 여기도 LX세미콘이 있고요. 사람마다 틀리지만 어쨌든 반도체가 수출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 과거에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가서도 반도체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걸 찾아보셔도 좋고요. 또 한번 투고에서 한번 오후 4시부터 광명진원님도 어서 오세요. 오후 4시부터 반도체에 대한 거를 이미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제 성장률은 좀 반도체가 1등 수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럼 반도체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나? 그죠?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반도체는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대신에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를 이렇게 분리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설계와 따라서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 있고, 그죠? 주로 이제 생산만 해주는 파운드리 기업, 오종환님, 노플터님도 어서 오시고요. 파운드리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계만 하는 이제 팹리스 기업이라는 겁니다. 반도체 설계로서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팹리스 기업이라고 그러고요. 반도체 후공정에 해당하는 테스트 패키지 등을 기업하는 요거를 이제 따로 또 분리시켜서 원래는 그게 이제 패키징도 원래 반도체에 들어갔었는데 따로 떼어서 후공정 장비가 중요하니까 패키징 장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패키징이 아주 이 세 가지를 그럼 다 하는 기업이 누구냐? 종합반도체죠. 삼성전자 같은 기업 같은 겁니다. 퀄컴 같은 회사는 이제 팹리스 기업이라고 그러고 TSMC는 주로 파운드리를 많이 하는 거고 패키징 장비에 우리나라에는 네페스라든지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라든지 또는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패키징 장비고요.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소부장. 메모리 반도체에도 이제 소부장이 있고 메모리에는 D램과 이제 낸드 플래시가 있는데요.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그죠? 만약에 전원을 꺼버리게 되면 이제 저게 사라지는 거죠. 기억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료가. 그런데 이제 이 낸드 플래시는 그렇지 않아서 이것이 이제 D램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는 그래서 D램과 낸드 플래시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2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요.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낸드 플래시는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이게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인데 삼성전자가 43.9, 하이닉스가 27.6, 마이크론이 그다음에 22.7. 이래서 이게 전 세계의 메모리 반도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 랜드 플래시도 삼성전자가 지금 20몇 프로인데 20%까지 이제 늘린 것이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 허용하고 조건부 허용을 했죠. 독점 고가점에 들어가면 허용이 안 되면 이게 합병을 못 하거든요. 합병을 못해서 과거에 이제 그 엔비디아가 설계 기업인 영국의 ARM인가요? ARM 손정희 씨가 갖고 있는 ARM을 인수하려고 그랬다가 역시 일본이 반대함으로써 합병을 못했습니다.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독과점에 걸려들면 이웃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지금 여태까지 DDR4에서 DDR 이제 5로 교체를 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D램 반도체에서 이제 SRAM이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D램과 SRAM, 즉 기억을 보존하는 SRAM이 있고 보존하지 기억이 흐려지는 D램이 있습니다. 랜드 플래시는 꺼져도 자료가 사라지는 D램과 SRAM은 달리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메모리 데이터가 계속 저장되는 플래시 메모리의 일종이다. 그래서 이 삭제가 자유롭고요. 이 랜드 플래시가 이제 수요 창출이 되니까 하이닉스가 그걸 이번에 인텔 거를 인수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그래서 이제 전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 이런 거 소부장, 그 다음에 장비도 있지만, 그죠? 전공정, 후공정 장비도 있지만 또 소재, 또 부품이 있죠. 그래서 소재는 이제 코미코나 해성 DS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나오는 게 만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지금까지 반도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시장 점유율은 이렇습니다. 마이크론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이다. 그럼 비메모리 반도체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걸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비메모리 반도체가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전자가 4%,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세계 시장에서 4%인데 미국은 지금 한 62%인가 65% 정도 차지합니다. 그렇게 비메모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작년인가요? 133조를 투자해서 비메모리를 키우겠다. 근데 이번에 또 다시 이제 반도체를 240조를 투자해서 반도체를 더 강화시키겠다. 그다음에 파운드리 사업을 더 강화시켜서 엄청나게 지금 호재를 야금야금씩 가져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럼 이제 반도체 종류는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럼 소부장을 갖다가 부품, 소재, 장비를 갖다 일본이 수출 규제하면서 지금 일본이 심각한 위기에 가 있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D램 반도체 시장 점유율 이렇게 삼성전자는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세가 D램 반도체에 봄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무료 방송을 할 때도 뭐라 그러냐면 반도체 끝난 거 아니다. 이제부터 샤론의꽃님도 어서 오세요. 이제부터 반도체 가는 장이다. 시장이 안 좋다가 시장이 살아날 때는 반도체가 수요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거다. 기업 산업의 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걸 반도체가 끝났다고 얘기하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무슨 이제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모건 스탠리 때문에 시장 전망을 엉뚱어리로 하는 바람에 시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조 단위로 돈이 날라갔죠. 떨어지면서. 좀 다시 반등을 했지만 그런 것이 결국 어디에서 나온 거냐 또 뒤에서 또 나옵니다. 그럼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로 가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저 두뇌라고 할 수 있는 CPU 컴퓨터에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는 CPU에 해당되는 애플리케이션 AP 그죠? 그 다음에 GPU 그래픽 처리 장치 자동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 냉장고나 세탁기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그죠? 물론 자동차에도 들어갑니다. 전력용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AI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라 그럽니다. 근데 묘하게도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을 따로 띄워가지고 그걸 또 패키징 장비라고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삼성전자에 문 대통령이 갔을 때 패키징 장비를 강조했다. 여러분은 패키징 장비를 사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가르쳐줬는데도 벌써 오래전에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어떤 거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샀으면 돈이 지금 벌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사고 그런 걸 샀으면 돈이 벌렸는데 안 산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샀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마이크론을 여기다 샀다면 그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수익은 커졌고 무상증자, 유상증자 다 받을 수 있었죠. 이런 걸 가르쳐 줬는데도 여러분은 찾아보지 않으면 수익을 안 낸다. 그래서 유료원들이 그래서 황금세련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유료원들이 유리한 거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기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네페스, 하이마,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아크, 코아시아, 테스나, LB 세미콘, 테크잉, 뭐 AD 테크놀로지, 아나페스, 아진텍, 텔레, 뭐 엄청 많아요. 시그네틱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실리콘웍스, 그 다음에 실리콘웍스가 이제 이름 바뀌어서 LX 세미콘으로 바뀌었죠. 이게 그죠? LX 세미콘. 이거 산 사람들은 대박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제가 다 이거 언제요? 벌써 오래전에 다 강의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이 유튜브만 잘 들었어도 도움이 됐을 텐데 이거 샀으면 지금 대박이 났죠. 그죠? 실제로 한번 볼까요? 얼마나 대박이 아까 봤잖아요. 계좌들도 봤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올라갔나요? 바닥에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계속 사줬으니까 그죠? 이게 얼마예요? 오늘도 또 나갔죠. 도대체 얼마예요? 425%입니다. 2년도 안 됐어요. 아까 계좌를 보면 어떻게 해요? 추가 매수해서 저기 엑소원에 보면 추가 매수한 자리까지 다 보여주죠. 이 지금 얼마예요? 7,800만 원. 세 번에 가서 추가 매수 그래도 134% 수익률이야. 돈은 7,800만 원을 벌었어요. 오늘 더 올라갔죠, 이제. 그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자꾸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죠. 투자들이 모르니까.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내년에 반도체가 끝나냐? 주도주가 한 번 갈 때는 2 내지 3년 동안 갑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추세를 전환하고 가는 거예요. 10월 13일이 바닥이에요. 그럼 앞으로 2년을 갈지 1년을 갈지 3년을 갈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반도체는 수요가 더 많아져요. 더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5일 동안 거짓하다가 골드만삭스가 태클 들어가지 우리나라 증권사 태클 들어가니까 이제 5일 있다가 삼성전자 지금은 살 때라고 딱 뒤집었죠. 이번에 발표한 게 뭐예요? 모건 스탠리가 내년에 7% 반도체 성장한다고 사야 된다고 이런. 그 뒤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일본인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일본인의 리포트 누구 죽이려고 그런 거죠? 삼성전자. 참 나쁩니다. 그죠? 그럼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지금 디램 반도체 봄이 옵니까? 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도 없이 많이 보여줬습니다. 전공정, 후공정, 소재, 주변 장비, 부품. 이것만 사서 들고 갔어도 여러분은 돈이 됐어요. 그죠? 돈이 됐어요. 자, 테스나, 네페스, LB세미콘, SAP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그러면 테스나도 갔나? 한번 볼까요? 테스나. 왜 이런 걸 사면 안 되는지,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살라고 그래요. 테스나? 어우, 많이 나갔습니다. 그죠? 2018년부터 해도 삼성전자, 아유, 삼성전자 게임이 안 되죠. 이거 얼마요? 651%.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2018년에 꽃같이 사서 삼성전자를 샀다면 여러분 2018년에 사서 같이 갔다 그러면 얘는 몇 프로입니까? 네, 65%입니다. 600%를 볼래요? 65%를 볼래요? 이래도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맨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에만 하고요. 아, 반도체 슈퍼사이클 끝났다고 악쓰고 난리 쳤습니다. 반도체 다 팔아야 된다고. 참, 필라델피아 반도체 보여주면서 그저 팔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참, 보면서도 팔라고 그래. 쌍바닥 나와서 이제 뭐 무너진대나 어쩐대나. 참,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믿고서 지금 결국 여러분들은 자, 이것도 많이 보여줬죠. 제가. 자, 삼성전자가 왜 이런 기업에다가 뭘 투자해요? 뭘 투자해? 전공 장비, 노광 공정 장비, 검사 장비, 건식 긴공품프 장비, 세라믹 부품. 아니 왜 이렇게 돈을 이게 투자 금액을 제3자 배정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런 걸 계속해서 무료 방송에 보여주는데 여러분은 안 했잖아요. 그죠? KC텍 들어갔죠 얘는.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많이 2009년에 투자했으면 65%, 2018년에 투자했으면 자 그럼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삼성전자보다 155%니까 삼성전자보다 돈 더 많이 벌죠. 안타깝죠? 저는 보면. 자, 그럼 반도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역대 최대 수익률 2018년 21년까지 잠정. 그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실적은 계속해서 4분기도 또 실적 좋아진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안 사. 삼성전자만 살라고 그러죠. 안 됐죠. 비메모리 반도체. 무엇이 있나? 이게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시스템 반도체. 그죠? 이 반도체들이 시스템 반도체에는 무엇이 있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컴퓨터에 두뇌 CPU,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두뇌 AP, 그래픽에 두뇌 GPU, 차량용 반도체, 전력용 반도체, AI 반도체, 인공지능 다 이런 것들.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차량용 반도체의 5종류를 만들어서 이제 납품 시작을 했습니다. LG전자를 통해서 외국계 독일 기업에다가 자동차 기업에다 납품한 5개의 전력 그죠? 고급형 전력용 반도체 2개에다가 그다음 인포테인먼트 반도체 2개에다가 5G 자동차에 들어가는 5G 반도체 1개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5개를 생산했습니다.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가 우린 부족해서 대만 TSMC에다 사정을 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삼성전자부터 파운드리 사업하는 우리나라는 파운드리 사업하는데 4군데만 있거든요. 삼성전자 그다음에 DB 하이텍 거기다가 하이닉스 그 비상장 기업 또 하나가 비상장 기업이 있어요. 총 4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드디어 차량용 반도체를 이문이 안 납니까? 안 하다가 상황이 이렇게 차량용 모드 부족 현상이 지금 차가 뭐 6개월 제가 아는 사람은 지금 4개월인가 6개월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죠? 뭐예요? 기아차를 집차를 하나 사겠다고 SUV를 산다고 그 신청했는데 아직도 지금 차를 받질 못했어요. YK 정님도 어서 오시고요. WJS 채널님도 어서 오시고. 좋아요는 누르고 들어야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가 이렇게 들어가고 아직도 반도체가 부족 현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죠? 반도체 시장은 진짜 겨울인가? 네. 조심, 투싼은 그래요. 소렌토가 지금 6개월 지났는데 아직 차를 못 받았어요. 아, 소렌토가 아니라 뭐죠? 그 스포티지. 스포티지 살라는데 아직 6개월이 지났는데 뭐 이제는 1월 달에 나온다, 2월 달에 나온다. 그러면서 계속 대기 중이래요. 아, 그래서 아주 약 올라서 죽겠다고. 저거를
차가 찝차로 좀 바꾸고 싶은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다. 아, 그냥 중고 사면 되지. 중고 사면 얼마나 좋아. 아유. 참. 아, 중고 그냥 1, 2년 되면 새 차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잘만 사면요. 그죠? 예. 예, 감사합니다. 백학형님. 중고차가 새 차보다 300만 원 비싸요? 말이 안 돼. 저는 중고차를 애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절대 새 차를 안 사요. 그러면 새 차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죠? 뭐 몇천만 원 가는데 그죠? 중고차 사면 그죠? 또 3분의 2 정도, 3분의 1 정도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뭐 얼마 안 뛴 거. 그죠? 얼마 안 뛰고 얼마 좋아요. 자, 반도체 겨울인가? 반도체 슈퍼 사이런 실종인가? 뭔 소리야. 데이터 서버하고 센터하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클라우드 서버가 왜 들으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메타버스잖아요. 이것도 이제 커지고 또 5G가 같이 들어가야 되죠. 서버 들어가면 5G가 있어야 그 메타버스도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지금 미국에 그죠? 이번에 뭐 했어요? 5G와 6G를 동시에 한다. 한국하고 합작해서 하겠다. 이미 문 대통령이 그때 바이든 정부 대통령 갔을 때 이미 얘기 나왔던 것이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뭔가가 시도되는 거잖아요. 아, 이런 걸 다 보면은 답이 보이는데. 당초 증권가는 D램과 낸드 플래시 이들 주요 제품은 메모리 반도체가 코로나19 특수가 끝나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죠. 엉터리 같은 얘기들. 특히 지난 8월 달에 모간 스탠리는 그죠?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매도 쳐서 돈을 많이 챙겼겠죠. 그죠? 오늘 김민주님 어서 오세요. 예. 전현성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모간 스탠리가 겨울 오고 있다 그래갖고 반도체 그냥 삼성전자를 그냥 아프게 그냥 때려버렸습니다. 그죠? 하락세 한동안 오면서 몇 조가 날라갔다 어쩌다 그래서 메모리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서 3분기부터 업황이 크게 나빠질 것이라고 한국의 반도체 기업을 저격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온 게 누구냐 하면 바로 일본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삼성전을 잡기 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하락세 한동안 이어져 갔죠. 그 일본 리포트가 삼성을 두드려 팬 겁니다. 그러나 시장에 공포를 심었던 당시 예측과는 달리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서버를 구축하려는 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반도체 수요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자가 하이닉스한테 가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니 지금 반도체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뭐 아직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서 싹 말을 흘려버렸어요. 저는 그것도 다 들었어요. 뉴스에서. 권지봉 님도 어서 오세요. 여러분이 그런 걸 들으면서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유료원들한테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죠. 여러분들도 무료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죠. 그걸 믿어라. 우리는 전문가의 전망을 믿지 말고 누굴 믿어라. 예, 데이터를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데이터를 믿어야지 뭘 누굴 믿어요. 전문가 예측하는 게 다 맞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이게. 그죠? 자, 그래서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가 코로나19 재확산을 잠시 주춤했지만 4분기에 다시 진행됐고 재택 원격 근무를 적극 도입한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서버를 추가로 구축한 것도 수요가 살아나는 계기가 됐다.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의 대표적인 수요처로 꼽힌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일부 부품의 수급 불균형 해결하고 생산량을 늘려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는 기회로 작용한 겁니다.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저는 그래서 이걸 보라고 그랬잖아요. 에? 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D램 익스체인지의 메모리 가격. 거기다가 마이크론이 어디 3위라고 그랬잖아요. 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세 번째 기업이다. 전 세계.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이 합쳐서 메모리가 전 세계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 미국의 유명 기업, 영국의 유명 기업이 다 어디로 올라고 그래요? 한국에서 돈 벌기 위해서 앞으로 10년은 더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연구소를 갖다가 어디다 와요? 한국에다 차리겠다고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거를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인간이 누구예요?
일본 정치인들이잖아요. 자기네 고객을 다 발로 차버렸어요. 그 어디서 돈을 벌어요? 예? 여러분이 갈비탕을 차렸습니다. 오늘 갔어요. 그랬더니 오지 말래요. 단골 손님을. 그러면 돈 어디서 봅니까? 예? 바보잖아요. 그럼 굶어 죽으려면 그렇게 해야죠. 참.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보여줬죠. 제 말 믿으라고. 전문가 믿지 말고. 디램 익스체인지 좀 봐봐요. 이게 뭐예요? 지금 24일째 올라가고 있어요. 24일째. 미쳤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뭐 반도체가 끝났다고요? 엉터리 같은 얘기들. 또 그러면 디램 익스체인지 그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오. 역사적 고점을 넘었어. 지난번에 여기 쌍바닥 찍었다고 뭐 이제 반도체는 끝났다고 뭐 뒷다대고 뭐 반도 슈퍼사이클 끝났다고 뭐 아우성 치더라고 제가. 그런데 우리 유료원들은 제가 어떻게요? 현대차,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하지 말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계속 사줬죠. 아까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OLED, 그죠? DDI 구동칩. 그러니까 뭐 했어요? 돈 엄청 벌었지. 봐봐요. 남들은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가지고 돈 못 벌고 있는 동안에 보세요. LX 세미콘. 어유 이거 뭐예요, 이거? 에? 95%에 4,900만 원. 예. 여기 또 뭐예요? 여기는 예. 134%에 7,800만 원. 이렇게 벌고 있잖아요. 이게 뭐 거짓말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엉뚱한 거 가서 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들이사가지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라고 하니까 또 그거 사가지고 코피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아우 떨어질 때 더 사가지고 이번에 본전 찾았어. 차. 본전 찾은 게 아니라 더 다른 거 샀으면 부품주 사라고 해서 샀으면 돈을 더 벌. 하나마이크론 샀으면 돈을 더 벌었지. 참 그런 거 사라니까 안 사고 꼭 가서 그죠. 말도 안 듣고 가가지고 삼성전자만 죽어라 목숨 걸고 생겨. 그러니까 돈이 크게 벌 수 있는 거는 하나도 못 벌고 이런 거를 들고 있었으면 돈이 얼마나 되지. 안 사고 삼성전자 안에서 죽어라 붙들고 있는 사람 여기도 그럴 거야 아마 아직도. 삼성전자 안에서 붙들고 가서 이제 본전 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유 본전하려고 주식합니까? 이렇게 돈 벌려고 주식했지. 그런 건 안 사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걸 믿으라니까. 뭘 믿으라고 그랬어요. 디램 익스체인지 메모리 가격 상승하는 거 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계속 가고 있는데 반도체 안 된다고 거기다 얘기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예요? 에휴, 내년에도 또 가야 돼요. 왜요? 시장이 불경기에서 호경기로 이어질 때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럼 시장은 뻔하잖아요. 시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시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금리 올린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도체가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은 더 좋아지니까 그걸 사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삼성전자 이까짓 거 요거 갔는데 한번 보자. 삼성전자가 얼마나 갔는지. 아유. 삼성전자가 기껏 해봐서 바닥에서 이거 몇 프로 나갔습니까? 이 10월 13일이 바닥 찍었는데요. 그리고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게 몇 프로 나갔습니까? 예? 자, 보세요. 16.71% 나갔습니다. 그건 과거에 2014년에 불경기가 바닥을 찍고 2015년에 반도체 간다고 제가 또 주도주로 간다 그랬을 때가 2015년에 얼마나 갔나 보시죠. 2015년에 바닥을 찍고 나간 게 얼마 나갔어요? 2016년에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나간 게 여기까지 143%인가 나갔을 거예요. 149%. 149% 나가는 동안 여러분 뭐 했어요? 자, 그럼 하이닉스를 가보자. 2016년입니다. 하이닉스. 하이닉스를 갔는데 하이닉스는 뭐예요? 바닥을 6월 달에 바닥 찍고 얼마까지 97,700원까지 찍을 때까지 240 몇 프로 나갔습니다. 아마 243%인가? 네. 249%? 네, 243%인가 나갔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140 몇 프로 나갈 때 얘는 100%가 더 나갔죠. 그럴 때 그럼 원익 IPS는 몇 프로 나갔을까? 예, 300% 나갔습니다.
그럼 SN혜택은 얼마나 나갔을까? 아, 참, 여러분이 참. 그래서 SN혜택은 얘는 그때는 안 갔을 때고 누가 나갔냐면 원익 IPS 나가고 그때 당시에 가장 나간 게 왜냐하면 후공정 장비니까 걔가 그죠? 얘는 그때는 못 나갔어요. 나중에 더 나갔죠. 원익 IPS는 2015년 12월에 나갔는데요. 얘가 이제 이때 바닥에서 갈 때가 300% 나간 겁니다. 이게 여기 300% 나간 겁니다. 2015년에 그래놓고 여기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게 이제 기업 분할하면서 나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다시 또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그죠? 지금은 내려와서 반등 시작했는데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왜 그렇게 반도체가 중요하냐 이미 다 가르쳐 줬는데도 여러분들은 안 해요. 그럼 내년 반도체는 어떻게 되느냐? 증명 예상이 장비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겠다. 이게 이미 그죠? 이 대부분의 그 외국계 증권사들이 좋은 일을 뭐죠? 이 그 리서치 센터들이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가 알려준 겁니다. 내년 세계 반도체 시장 업종이 1013억을 간다. 그래서 사상 최대로 할 것이다. 반도체 장비 중에서 웨이퍼를 이용해 웨이퍼를 들고 설친 사람이 누구죠? 웨이퍼를 이용해서 반도체 생산하는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가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거고 웨이퍼 팹 장비는 8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가 증가해서 세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거는 안 봐요. 그다음 그 외에 반도체 제조 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 매출도 2019년에 78억 9천만 달러에서 이제 2022년에는 144억 2천만 달러로 83% 확대된다. 아, 이런 걸 봐야지. 뭔 놈의 전문가 얘기를 들어요. 팬데믹 상황에서 스마트 수요가 더 커진 상황이고, 그죠? 이용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스마트폰. 그죠? 시장 전문가들의 말에 휘둘리기보다는 아까 봤잖아. 필라델피아 가격지수. 그 다음에 디램 익스체인지 가격 변화.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 마이크론을 보세요. 에? 마이크론이 테슬라가 이제 반등 시작했고 마이크론이 누구예요? 세 번째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신고가를 가려고 그러잖아요. 역사적 고점 다 갔어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안 산다? 전문가 말을 듣는다? 여러분은 데이터가 증명하는 걸 보고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가져야 좋은 일인데. 슈퍼사이클이 온다. 자, 미국에서 20조 투자하고 그 다음에 한국 평택 3공장까지 50조가 추가로 투자하고 경기 회복과 더불어 차량용 반도체에 이어 디스플레이 구동치, PCB 반도체까지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아직 갈 길이 멀다. 일본은 한국의 삼성을 때려잡으려고 일정부, 일본의 반도체 연구 거점 조성, 대만의 TSMC를 2천억 지원하고서 이바라키 현에다가 이제 반도체 생산 시설을 하는데 문제는 월급이 싸가지고 누가 안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일본이 취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2나노에서 28나노를 만든다고? 그거 만들면 뭐예요? 우리 삼성전자는 지금 내년 상반기에 3나노로 간대요. 그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럼 반도체 메모리 올해 반도체 시장은 더 커지겠죠. 메모리 반도체 31% 성장 전망. 이게 모간 스탠리가 한 일이야, 이거. 이런. 아휴, 이게 아주 못됐습니다. 에? 반도체 예상 매출 성장 10.9%에서 19.7% 상향 조정을 했어요. 세계 반도체 시장 통제기구에서는 최근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시장 예상 매출액은 580조 시장이다. 뭐야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지금? 뭔 일을 벌린 거야 지금? 모간 스탠리가. 미친 짓 했죠. 여러분은 그래서 그런 거 듣지 말고 자료만 보더라. 7월 14일 국제반도체협의회 내년 세계 반도체 장비업체의 매출이 1013억 1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다. 아, 이런 걸 믿어야지.
전문가들이 헛소리 하는 거 믿어봐야 여러분들한테 도움 한 개도 안 되잖아요. 그게 삼성전자 하이스 하지 말고 납품하는 기업, 소부장 기업을 사면 여러분이 돈을 더 많이 번다. 소부장. 이거 뭐야, 이거. 반도체 칩. 야. 삼성전자가 2020년 2분기 했던 거고, 3분기에서 지금 인텔이 34조를 투자해서 M&A를 해갖고 글로벌 반도체 인수를 4위 기업을 인수해서 이제 배팅 3위로 가려고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한다고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사들인 겁니다. 파운드리를 하기 위해서. 이 4등 업체, TSMC, 삼성, UMC,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3위 기업체를 인수해버렸습니다. 재밌죠? 그럼 삼성전자 깜짝 실적은 2분기에 이어서 삼성 3분기에도 사상 최대, 그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12조, 영업이익이 12조 5천억. 반도체만 10조 9,700억인가요? 어느 증권사도 예측을 못했죠. 증권사들 전부, 그죠? 헛물 켰습니다. 반도체 안 간다고. 전문가들 나와서 전부 다 이제 반도 슈퍼사이클 끝났다고 전부 다 털털 털 때, 우리 유료원들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계속 샀습니다.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시장 끝나지 않았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가는 걸 봐라. 경기 살아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반도체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안 산 사람, 제 말을 안 듣고 안 산 사람들은 수익이 안 크죠. 그죠? 이게 반도체 전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4분기 실적 또 좋아진다고 그러죠. 슈퍼 사이클 역대 두 번째로 또 늘어난다. 악재 뉴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라. 악재 뉴스, 기회가 와도 어려움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난관이 닥쳐도 기회를 보고 반도체를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돈이 더 커졌습니다. 아이고, 왜 저런 바보짓을 했냐.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기려면 낙관론자가 돼야지. 루비니처럼 맨날 비관론자가 되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또 폭락하니까 또 시장 끝났다고 전부 다 현금 확보해야 된다고 죄 잘라버렸습니다. 종목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종목 다 잘라는 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됐습니다. 자, 반도체 공급난은 이어진다.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수혜를 볼 아시아 반도체 업체로 삼성전자, TSMC, 미디어텍, 노바텍 등 5개 기업을 선정했어요. 크레딧 스위스는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나오는 2030년까지 반도체 공급난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되고 5G 출시, 자동차 부분의 자율자동차 부분이 굉장히 성장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수요를 견인할 것이다. 일반 자동차에 200개의 반도체가 필요하다면 자율차는 반도체가 몇 개 필요하다? 2,000개, 10배가 가야 된다. 10배가 가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를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됐다고요? 엉터리 같은 얘기들만 믿고 앉아서 이런 걸 제가 보라고 신신당부했죠. 지금 24일째입니다. 이런 걸 믿어라. 다른 거 믿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은 돈이 된다. 삼성전자 이제 여긴 추세 전하는 모습 안 보였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자, 어떤 거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공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노광 공정, 그죠? 이게 상황이 쭉 해서 나중에 이렇게 만들면 뭐합니까? 그것이 잘 만들어지니 못 만들어지니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패키징이라는 겁니다.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그죠? 제가 아까 보여줬죠? 패키징 기업들.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가서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하다. 후공정에서 패키징이 중요하다.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패키징을 만들고 후공정에서 한미반도체는 뭐죠? 그 웨이퍼에서 반도체 만든 다음에 싹둑싹둑 잘라야 되는데 그 기계를 일본에서 전량 수입했는데 개발해서 오히려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또 하나 날라갔죠. 그 다음에 뭐 기업은 요건 얘기를 해줘도 괜찮나. 그 한미반도체는 얘기했습니다. 뭐 기업은 또 구리 도금을 갖다가 끝내주게 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예, 부푸는 상황이 없이 더 얇게 평면으로 갈 수 있도록 전기가 잘 통하도록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이제는 거꾸로 일본도 팔고 대만도 팔아야 된다. 최근에는 또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해서 그죠? 이제
드디어 삼성전자에 납품하기 시작해서 그게 누구예요? 그게 동진 세미캠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의 스텔라 케미파가 납품한 에칭가스는 누구예요? 솔브레인이잖아요. 자, 이유병 포토레지스트는 누가 납품했어요? 도쿄오카, 지금 송도에 있는 도쿄오카라든지 일본의 또 뭐죠? 이름이 뭐였더라? 그 갑자기 스미모토 화학, 그 다음에 도쿄오카 이런 데서 납품하는데 걔도 지금 뭐야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동진 세미케이 납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거기는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최근에 그 전자현미경으로다가 이제 그죠? 오류돼 있는 것을 다 전부 다 그 일본 수입하던 기계를 이제 없애버리고 지금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사업체에서 그것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뭘 들어가요? 이제 검증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일본 업체를 하나하나씩 제끼고 나가고 있습니다. 2년이 경과한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심각하죠. 고객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돈 많이 벌릴까요? 반도체 겨울이 왔다고요?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 매출액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거를 안 하고 어떻게 된다? 그럼 이 과정 노광장비 식각 과정 평판 과정 세정 증착 열처리 과정 이런 과정을 갈 때 이제 포토레지스트에서 이유병 그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한 기업이 바로 누구냐 하면 에칭가스 고순도 불화소소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그래서 동진 세미캠 무료 추천주로 줘서 여러분이 수익을 깔고 있죠. 수익을 깔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좋은 거예요. 실리콘웍스는 이제 없어졌고 뭘로 바뀌었죠? LX 세미콘. 자, 그럼 LX 세미콘은 무슨 일이 보여요? LG 디스플레이가 3조 3천억을 투자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TV 생산을 2천만 대 늘린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벌어지는 겁니까? LG 디스플레이다. LCD는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중국 업체 다 팔아버렸습니다. 기술까지도. 그래서 너무 그죠? TV가 잘 팔리니까 그럼 TV 팔리면 전력 반도체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죠? 디스플레이 구동칩도 들어가야 되고 다 OLED가 들어가는데 아니 LCD 너무 비싸게 파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야 너한테 좀 주라. 우리 생산하는 거 갖고 모자라. 니네 OLED 좀 주라. 왜 그래요? 대형 OLED 기술은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에 떨어집니다. 그 소형 OLED는 삼성전자가 LG전자를 이기고 있었고 LG 디스플레이는 만들지도 않았어요. LCD만 납품하고 LED만 납품했었는데 애플에다가 이제 주성 엔지니어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OLED를 생산하고 그 소형 OLED를 생산한 것이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아유, 이거 다 가르쳐주다. 그러면 우리 유료원들은 어떻게 됐을까? 주성 엔지니어 또 날라갔지 뭐. 엄청 날라갔잖아요. 다 이걸 머릿속에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사야 돼. 더 사. 이게 뭐예요 지금.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안 사는 게 있죠. 또 안 사는 게. 템플턴 전문가가 방송에서 안 사는 게 그게 뭐냐면 또 LG 디스플레이는 안 사. 그죠? 이상하죠. 그죠? 얘는 안 사. 얘는 별로 안 갔어요. 그죠? 요거는 기관 외국인이 공매도를 엄청 쳐요. 그래서 2천만 대분을 갖다가 LG 디스플레이 걸 OLED를 사들인다 어쩐다 삼성전자가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TV 생산하는데 모자라니까. LCD는 중국 넘어가서 그걸 저가형 TV를 만들려고 했더니 이놈들이 그죠? 다 팔았으니까 이제 배짱을 부리고 가격을 올립니다. 니네 거 안 사 이제. 그러니까 지네 거 안 사고 뭐예요? OLED TV 보면 더 좋은데요. 싸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삼성전자도 LG에다가 야 니네 OLED 좀 대형 OLED 좀 주라. 내가 사줄 테니까 싸게 주라. 그러면 우리도 저가형 TV를 만들어서 내보내면 그죠? 그러면 얘가 없으면 또 누가 나가는 거예요? 얘가 없으면 심각한 일본 기업이 나오면 소니입니다. 소니 TV 생산 끝났어요. 여기서 안 주는 순간에 얘는 망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일본 까불고 있어요. 일본에 수출 규제한다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소니가 삼성전자하고 그죠? 삼성전자에는 뭘 해서 소형 OLED 사들이고 대형 OLED는 TV용 대형 OLED는 얘다가 몇 개월치를 미리 선행으로 산 거예요. 심각하게 생겼으니까. 야, 니네 때문에 우리 굶어 죽게 생겼어. 정치인들 때문에. 매스컴은 맨 거짓말만 때리고요. 그죠? 국민들을 눈 가리게 만들어 놓고 뒤에서는 이상한 짓거리들만 하고 있어요. 이 일본인들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들였다가 그죠? OLED. 얘가 그래서 실적이 좋아서 나갔던 거고. 자, 이제부터는 다시 또 소형 OLED에 집중하겠다고 3조 3천억을 투자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도움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누냐? 제가 그래서 이건 안 사고 바로 LX 세미콘하고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 집중 투자를 해준 거예요. 더 사라 더 사라. 실제로 보니까 많이가 있죠. 돈들 많이 벌었죠. 유료 방송하고 무료 방송하고 같습니까? 뭔가 다르죠. 이걸 다 뉴스를 보고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서 얻은 걸 투자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가? 이렇게 간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멋있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금 없어서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전공정, 후공정 이런 장비들이 어떤 기업이 있느냐 좀 알려줘서 랜드 플래시 관련 기업은 이제 한솔케미칼이 물론 전기차도 하지만 원익 IPS, PSK 이런 것들이 랜드 플래시 관련 기업들이고요. 전공장 장비에는 뭐 아까 알다시피 PSK, 주성 엔지니어링, STI, DMS, 에로티베큼, 테스 같은 거고 후공정 장비는 그 이오 테크닉스,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유니테스트, 유니셈, 그죠? 반도체 소재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죠? 장 부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식각 장비니, 그 다음 TCK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요거는 일본 기업입니다. K시텍은 전공정 장비로다가 가스도 납품하고 소모성 재료 생산하는 기업이죠. 원익 QNC, 덕산 하이메탈, SNS텍은 이제 블랭크 마스크 만드는 기업이고 FST, 마이크로 컨텍설. 이제 소재 기업은 아까 코미코하고 해성 DS. 너무 많으니까 그럼 어떤 걸 투자할 것이냐는 결국 여러분이 검증을 하고 종목들을 분석해보고 어떤 것이 수익을 더 많이 낼지 아까 패키징 장비에서 시스템 반도체로다가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네페스, 테스나, 그저 LB 세미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 실리콘웍스. 그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 주도주가 가는데 여기서 끝날 거냐? 아니죠. 주도주는 얼마 가야 된다? 주도주는 2년에서 3년 간다. 여러분이 한번 봐세요. 한샘이 주도주로 갈 때 얼마를 갔는지. 그런데 끝났다고요? 끝났다는 소리 하고 있어요. 2013년부터 2015년 중순까지 그냥 2.5년 동안 그냥 날아간 겁니다. 반도체가 얼마나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추세가 갈 때는 어떻게 하라? 강력하게 가라. 강력하게 조창현님도 어서 오시고요. 장부자님도 어서 오시고. 그래야 여러분의 계좌가 커지는 겁니다. 전문에 여러분이 진단을 받으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세미콘이 나갈 때 여러분 진단받으면 이걸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다 자르라고 그래요. 그죠? 이격이 났으니까 자르라고 그러고 너무 많이 갔으니까 자르라고 그러고 이제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잘라버립니다. 전문가들이. 근데 우리 유료는 왜 지금도 안 팔고 이렇게 가서 엄청난 수익을 가고 있냐는 거예요. 왜? 이게 업황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LG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구동칩, DDI 구동칩을 납품한다. 그러면 PCB 반도체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하면서 PCB 반도체가 증가한다 그랬죠. 누가 나갔어요? 전부 신고가예요, 오늘. 오늘 전부 신고가를 했습니다. 끔찍해. 이스페타시스. 아까 전문가님, 나 지금 수익이요. 코리아 서키트 지금 103% 났는데요. 코리아 서키트. 봐요. PCB 반도체. 어디게요? 신고가. 이스페타시스 신고가. 네? 신고가. 역시 다 넘어가 버려요. 전문가님 지금 103% 났어요. 이번 달에 그냥 제 수익은요. 반도체가 많아서 역대 최고로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무료로 방송에 그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랑하느라.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자, 여러분이 걱정되는 이제 이거는 이 정도만 하면 반도체가 어떻게 가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에서 저렇게 큰 수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다 이격났다고 잘라버리고 짧게 먹다가 다 돈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거 잘라버리고 있죠. 뭐 요만큼 올라가서 이격났다고 잘라버리고 다른 데 갔더니 다른 종목들 사가지고 전부 다 마이너스 돼 있어요. 계좌 들고 왔는데 그렇더라고요. 주도주는 다 잘라버려서 없어요. 그 다시 산 거는 뭐예요? 밑으로 떨어져서 마이너스 막 20 몇 프로, 30%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감당이 안 되는 거지. 먹은 거 같은데 없어. 다시 산 거는 전부 마이너스 나 있거든. 주도주 가는 거는 잘라서 없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좌가 안 커지는 거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어떻게 관리를 해서, 단타하려면 철저하게 다 잘라버려요. 그죠? 먹고 잘라버리고. 먹고 다른 거 사가지고 있죠. 그죠? 먹고 좋다고 빨리 잘랐는데, 그거 다 자르면 안 되는 건데, 그걸 몇 프로 먹고 잘라갖고, 더 가는 종목은 없고, 더 가는 종목은 100%, 200% 나가는 종목 한 개도 없어. 맨날 전부 마이너스만 들고 있어. 여기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많을 거예요. 주도주가 뭔지를 모르니까, 전문가들도 주도주 뭔지 몰라요. 그래갖고 전부 잘라먹어서 없어. 그리고 떨어지는 종목은 바닥에서만 차트에 바닥 있는 것만 전부 사갖고 마이너스로 가 있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 난 종목이 하나도 없다니까. 다 잘라서. 그렇게는 백날 해봤자 돈 안 벌어요. 돈 못 법니다. 자, 이제 문제는 조선주죠. 주도주로 상승 가능할 것인가? 이런 문제. 잠깐 빨리 얘기를 할게요. 2022년 조선업종은 의미 있는 개선 지표가 확인된 게 뭐죠? 일단 선가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수주 증가와 수주가 지금 130% 넘었다는데요. 수주 증가와 금융위기 이후에 강력한 증가를 이제 기록했는데 모멘텀은 그럼 언제부터 날까? 2020년부터 수주 단가 상승이 지금 제가 LNG 가스배를 보통 작년 2020년 11월 달에 갈 때는 1,800억 정도로 수주를 받았습니다. 힘들죠. 근데 2021년에 와가지고 요즘 단가를 보니까 2,100억 정도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수주 단가 인상이 되면서 모멘텀이 이제 된 거고 선박 수주 개선 동시에 그런 구조조정 효과로 이제 직원들은 엄청나게 많이 뽑는다고 그러죠. 요즘에 직원 많이 뽑는다고 난리 났어요. 그러면 이 구조적인 변화하고 잔고 증가, 조선사들의 미래 수익 매출 증가와 이익 개선 가시성이 조금씩 개선되는데 하루아침에 될까요? 왜냐하면 조선업은요, 배 하나 만드는데 30개월인 2.5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 지난번에 용접 기술을 늘려갖고 많이 줄인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주가 더 많아져서 2002년 수주가 156% 이상 증가했고 신조선가 지수도 22%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적은 선봉량은 중국은 선봉량을 쓸었지만 고부가 선봉은 LNG 가스배는 다 대한민국이 휩쓸은 겁니다. 손익관점에서 보면 2021년 분명 아쉬움이에요. 카타르가 빨리 9월 달에 터질 줄 알았더니 늦춰져 갖고 이제 터졌잖아요. 왜 이제 본격적으로 나갈 건데. 그러면 2020년대에 선복을 받은 저가형으로 수주받은 그 배들이 내년에 이제 나갈 거잖아요. 내년에 나갈 때는 이제 잔금을 받는데 해석이 이제 분분합니다. 그럼 내년까지는 또 나쁠 수도 있지만 후년부터는 2024년부터는 3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가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뭔가가 움직이고 후년에는 더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이 멀리 가라고 끊임없이 얘기한 겁니다. 한꺼번에 질르지 말고 서서히 매집해서 가라.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2020년도에 받은 배들은 2022년 내년에는 이제 대부분 인도가 되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1년에 수주 받은 기업들은 2023년, 2024년에 이제 인도가 나갈 거잖아요. 그럼 돈을 받으면서 실적 개선이 더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면 본격적인 상승은 아마 2023년이 가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좋은 일이 점점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그렇습니다. 수많은 뉴스를 검색하고 이것이 인도되는 과정을 보니까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 2023년부터는 2021년의 수주분 인도량이 86%를 차지한대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2023년에 조선 3사의 실적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내년부터 실적이 개선되면서 후년에는 2023년은 더 좋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내년의 수준은 올해만큼은 안 나오겠죠. 그래도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에는 큰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2021년 하반기 수주 받은 것은 2024년에 카타르도 2024년에 인도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언제 좋아지겠구나. 이걸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했고요. 하나만 더 팁을 주고 갑니다. 그래서 이 매출 증가와 이익 개선 가시성이 2022년부터 서서히 일어나면서 2023년에 본격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이제 선봉량이 적은 고부가 가치 LNG 선박을 싹쓸이 했으니까 96%? 예. 자, 중국하고는 다르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5G 장비 내년에 어떻게 될까? 요거까지만 제청해주고 이재용 회장이 지난번에 미국 방문 시에 통신업계 대장 버라이즌 회장을 만나고 왔죠. 여러분 이런 건 뉴스도 안 보죠. 저는 당연히 봅니다. 왜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어디로 가죠? 머리가 5G로 갑니다. 미국과 이미 문 대통령하고 5G와 6 인프라를 구축에 같이 하겠다. 빨리 시작될 줄 알았더니 빨리 시작 안 됐죠. 국회의회 통과한 게 언제예요? 지지난달인가요? 인프라 투자. 그러면 천조인가요? 그래서 인프라가 구축해서 이제 5G는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6G는 아마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갈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5G가 왜 중요하냐? 통신업계 버라진 회장 만나면 결국 미국의 5G와 6G에 가는 데에 커다란 획을 길 거죠. 삼성전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거기에 장비주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 시장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게 메타버스 3차 가상세계에 5G 인프라가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서비스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자 카나다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인도는 뭐 자기네 나라가 잘하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들어갈지 모르지만 삼성전자가 2020년대 버라이즌에다 납품한 기업이 7조 9천억 원입니다. 그럼 이번에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역시 우리나라의 장비업체들은 들어갈 수밖에. 오늘 장비업체들이 강하게 올라갔죠. 이 팁을 줬습니다. 내년에 이제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빨리 일어날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제가 예측하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죠? 늦어졌습니다. 전부 다. 조선도 그렇고 독일 주부님도 어서 오시고. 자, 그럼 여러분 관심주를 어떻게 생각할지 반도체 수도 없이 다 얘기를 해줬는데 어떤 걸 가져갈지. 희망이 보였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재무 분석을 통하고 차트를 보고 그죠? 차트를 보고 어떤 것이 가는 것인지 그죠? PCB 반도체 스마트폰 수혜로 PCB 반도체가 나가고요. 그죠? 또 파운드리 사업에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가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장비 패키징 장비가 가고 어떤 걸 살 거냐는 거예요. 사서 들고 가야 돈이 되지. 그래 조금만 올라가면 그냥 몇 프로 잘라먹고 120만 원 벌었어 홀랑 잘라먹으니까 커질 거는 하나도 없어. 이렇게 커져야 지금 이게 수익이 얼마입니까? 에? 수익이 커져야 뭐가 73% 나갔습니다. 대덕이 사가지고 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코리아 서키트 100 얼마? 103% 났습니다. 벌써 그래요. 삼성전자 10% 나갈 17% 나가는 동안에 벌써 이미 코리아 서키트는 얼마 나갔어요? 103% 나갔습니다. 끝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은 제가 관심주로 쫙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거를 검색해 보면서 차트를 보고 그 다음에 실적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보고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사면 돼요. 동진? 아직도 가야죠. 동진은 왜 팔어? 동진은 왜 팔아요? 가는데. 동진, 세미캠, 오늘도 또 나갔네. 삼성전자 10월 13일 날 떨어진 거, 그죠? 16%, 17% 벌었는데 얘는 얼마 벌었어요? 벌써 40%를 벌었잖아. 유료원들은 어디서 샀죠? 여기서부터 산 거거든요. 얼마 벌었어요? 지금 60%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시죠. 잘 모르겠으면 유료방송에 오세요. 그죠? 선착순 100명 마감이래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돈을 주도주를 달지 않으면 주도주를 사지 않으면 또 여러분 내년 시장도 또 힘들어. 시장이 하락해도 주도주는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 보여줬잖아요. 제가 하나만 다시 팁을 주면 자 한샘이 뭘 어떻게 했어요? 주도주가 갈 때 이 주도주가 2013년 15년까지 갈 때 지수가 갔냐고요. 지수 안 가거든요. 볼래요? 2013년부터 15년까지 지수가 2013년 15년까지 지수 갔냐고요. 한 개도 안 갔어요. 종목은 저렇게 미쳐서 가는 거예요. 주도주가. 주도주가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간다. 얼마? 2년에서 3년 동안 올라간다. 2년에서 3년 올라가는데 뭐 주도주를 뭐 조금 먹고 자르는 게 주도주라고요? 그건 주도주가 아니에요. 차익 실현이지. 주도주는 최소한 2년에서 3년을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스팟 방송을 하고 2022년 전망을 여러분에 알려줬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사서 갈지 그죠? 네.